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맹지입니다. 맹지란 주위가 모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하는데, 도로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자루형 부지가 있는데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은 맹지와 같으나 좁은 통로에 의해 공공도로와 닿아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루형 부지의 모양을 만들어서 맹지를 벗어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 중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에 관련 규정이 나와 있는데,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출입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관련된 세부 사항을 알아보면 기존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더 편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도보를 통해 출입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계인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민 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통행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 신축 등을 위한 목적으로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오로지 통행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상액은 당시 주변 토지 또는 건물의 월세를 기준으로 하여 주변 토지 시세, 취득 시기, 공동 이용자 유무, 통행시간 제약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해당 통로가 유일한 통로이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잦은 일반 도로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통로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 교통방해죄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 중 국어 점용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국어란 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로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에서 5m 폭의 개울을 말하는데, 점용허가 후 그 위에 다리를 놓거나 복개 공사를 하여 진입로를 확보함으로써 맹지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국어점용허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관련된 세부 사항을 알아보면 국어에 필요한 일부분만 점용허가가 가능하며 자연국어는 식별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지적도를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허가시 면적 측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대부분 설계사무소에 맡기며 보통 200에서 300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정당하게 허가받고 공사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 토지주의 민원이 발생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점용자가 있는 경우 점용자의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 지자체에 점용자가 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공사 규모와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사비는 보통 평당 3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발생되며 점용시 사용료는 보통 평당 인접토지 공시지가의 0.5에서 5%가 발생됩니다. 지자체 조례를 따라가기 때문에 허가 여부가 매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선 도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도란 공공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유지관리하는 도로로서 지적도상 도라고 표기되며 일반적으로 공도와 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부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상태를 보고 도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사도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란 공도에 연결되도록 개인이 허가를 받아 설치, 소유하는 지적도상 도라고 표기되는 도로로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도를 통해 맹지에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자가 여러 명일수록 승낙서를 받기가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도로에 공유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도와 사도 외에 현황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상의 도로라고도 일컬어지며 지적도상 도가 아닌 전, 답, 국어, 하천 등으로 표기되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를 통해 도로로 지정 후 도로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습상의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해관계인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맹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잘 보면 맹지 탈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보면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세부 사항을 알아보면 진입로 개설이나 인접토지 합병을 전제로 한 접근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 현황 이용에 따른 가치를 기준하여 평가합니다. 도로 개설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자료형 토지를 상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구한 후 도로 개설 비용 등 여러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공제 또는 감가율로 보정하여 최종 평가액을 결정하는데 관습상에 도로가 있는 경우 감가를 낮은 수준으로 하나 현황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어 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점용허가비, 포장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인접한 토지 중 합병 가능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매수한다고 가정한 평가액에서 합병 전 인접 토지 평가액을 공제하고 감가율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액을 결정합니다. 저희 땅야는 토지 관련 전문 앱으로서 토지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하셔서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